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2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월요일 휴장 후 개장을 한 건데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폭을 많이 줄이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의 하락은 엔비디아 영향이 컸습니다. 엔비디아가 AI로 작년 12월부터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4.4%나 빠지면서 주가를 흔들어내는 상황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재료 부재 속의 고점 부담으로 시장이 경계감이 높아졌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시장에서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면서 거래량도 테슬라를 제쳐버리면서 1위가 됐다고 하네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역대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벌써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 부담감으로 미리 물량이 좀 시장에 흘러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AI를 주도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하락은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를 조금 악화시킨 그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는 월마트하고 홈디포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월마트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아서 약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홈디포는 실적은 좋았는데요,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약보합수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3월에서 5월에서 다시 6월로 바뀌는 상황인데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77% 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에 제롬 파월이 FOMC 회의 후 성명서 발표했을 때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94%였습니다. 또 3월이 멈춰지고 3월이 안 되고 5월로 갈 거다 했을 때도 5월도 8,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77%면 높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이 정말 금리 인하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싸움인데요.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더디게 할 거다라는 분위기를 형성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내일 FOMC 의사로 공개되는데 여기에서 지난 1월 달에 FOMC 회의 때 연준 이사들이나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나오겠죠. 지난번 12월 달에는 제롬 파월이 신중하게 심도 있게 금리 인하를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024년도에 3번 금리 인하한다, 이 발언이 나왔지만 의사록은 좀 달랐죠. 지금은 또 연준위원회 발언이 굉장히 셉니다. 매파적 발언을 좀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건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좀 조율을 해봐야 되겠다, 그 발언이 굉장히 많죠. 의사록에는 그때와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완전히 시장을 갖고 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 지표가 요즘 계속 시장을 흔들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좋았고 소매 판매에 따라서 시장이 또 오르고 계속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1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됩니다. 연준이 최고 선호하는 지표인데요. 이거에 따라서 시장에 좀 방향성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연간 기준으로 2%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주장이 좀 있기 때문에 1월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의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나스닥은 0.9%, 다우는 0.17% 하락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그냥 행보입니다. 행보. 큰 의미 없이 행보. 근데 장중하 때 0.4%를 빠졌었고요. 또 0.09%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빠졌다가 0.17%로 올라오면서 아래골이 생기고 그러면서 10다 도지형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나스닥 종합은 1.69%나 빠졌었네요. 1.69% 빠졌다가 20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회복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0.92% 하락하고 마감하네요.
장중한 때는 플러스는 없었습니다. 플러스는 없어요. 약세 출발, 0.29% 약세 출발해서 밀렸었던 그런 모습이 있고요. 원달러가 요즘 아주 특이합니다. 역외에서 오늘 원달러는요, 어저께 원달러 1337원에 끝났고요. 장중한 때 1339원에까지 갔었는데요. 역외에서는 1333원 4원 사이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3원 4원 사이에서. 그러면 또 원달러는 지금 1332원 또 밀리네요. 5원 정도 밀리네요. 요즘 원달러가 2, 3원 정도 흔들리면서 위로나 아래로나 흔들리면서 주가는 딱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원달러 오는데 오늘 원달러가 또 1432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지금 5원 50점 정도 떨어집니다. 이건 또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하여튼 환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환율을 올릴 만한 재료가 없다. 이게 키포인트죠. 금리 인상 외에는 환율을 올릴 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 외에는 환율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상은 어렵다라는 것을 연준은 연도 얘기합니다. 매파적 발언을 해도 금리나 시기를 조절하는 거지 금리 인상 시기를 조절하는 거 아니죠. 물론 시장 일각에 의해서는 중립금리를 좀 올려야 한다 해가지고 뭐 0.5 정도 더 올라갈 것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가 맞다고 봅니다. 영란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란은행의 총재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가 가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 뉴스가 오늘도 또 나왔거든요.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거의 연일 나오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올 연말에 상업용 부동산이 정말 터지는 것이 현실화 됐을 때 지금 금리 인하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현실화 될 걸 대비해서 금리 인하를 좀 가파르게 해놓으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금리 이 원달러가 상승할 만한 재료는 사실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세인 것만큼 아주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서부텍사스 중진유가 박스권 상단에 또 걸려있네요. 그죠? 여기서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박스권 상단입니다. 정확하게. 그죠? 여기와 여기의 상단입니다. 그래서 돌파할지 안 돌파할지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원달러에도 유가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어저께 금리 인하를 장중했습니다. 디플레 공포가 오고 있다고 하죠. 디플레,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금리 인하 0.25%에서요 3.95%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최대폭 인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은 디플레도 있지만 사실 주가가 자꾸 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부양 의지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중국에서 과잉 생산이 세계에 충격을 줄 거다,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더 해야 될 거다. 지난번에 지준율 인하했고 이번에 김유 인하했고 또 유동성 공급도 했지만 그거 갖고 부족하죠. 그런데요, 중국이 어저께 별로 안 올랐습니다. 막판에 올랐나요? 네, 막판에 좀 올랐습니다. 0.4%. 중국 차트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중국 차트 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저께 0.7% 하락했다가 금리 인하가 발표되고서 올랐어요. 올랐는데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최대폭이나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는 약화된 금리 인하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만 하락했죠. 일본은 소폭하고 우리나라만 거의 0.8% 빠졌는데 오늘 어떨지 한번 봐야 되겠죠. 코스피가 어제는 기관 현물 매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기관이 참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기관은 외국인도 어저께 소폭 팔다가 막판에 걷어들였거든요. 플러스를 받고요. 기관만 팔았습니다. 기관만. 선물도 기관만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과 기관의 현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잘못된 판단일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기관들의 움직임 봐야 됩니다. 기관들이 그동안 매도했던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걷어들여야 될 시기를 거꾸로 타고 있는데요. 무슨 생각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의 지금 판단은 그냥 미스일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밸류 프로그램이 올해 발표가 다음 주 26일 발표되는데요. 이게 발표되면 더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볼 때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이 프로그램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1년 만에 70% 올랐는데요. PBR, 은행 PBR 같은 경우는 0.73%인데 우리나라 같은 0.37%예요. 반토막도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문제를 보았을 때 기관이 매도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어쩌면 기관이 매도하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전략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전달이 아닐까. 오히려 지금 외국인이 덜 밀려 잡아버리면 기관이 주가를 더 많이 매수해서 더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